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두 번째 특별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도 이제 중계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이용성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특별 섹션의 제목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목은 전환의 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온 충청 지역 지역신문의 변화된 방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놓고 충청 지역의 일간신문, 주간신문이 모여서 그 위기에 대한 공유, 또 위기 대처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떤 장기적인 지혜 이런 것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부매일신문의 그 사업국장으로 계시는 서인성님이 그 코로나19가 중부매일신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부매일의 사업국을 맡고 있는 서인석 국장입니다. 사업국은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광고, 판매, 사업까지 다양하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코로나가 중부매일 신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 또 교육계, 뭐 중소기업, 또 교육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중부매일 신문에도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중부매일 신문에서 발표를 해드릴 내용은 저희 중부매일 신문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다각화했는지와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한 그 경영, 또 내지는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 신문의 그 현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문사는 1989년 10월 16일 회사가 설립됐으며 1990년 1월 20일 약 한 100일의 창간 준비를 거쳐서 창간을 했습니다. 창간 당시 중부권의 재창조라는 그 사시 아래 충북을 비롯한 대전, 충남, 세종, 현재 서울까지 취재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간 초기 저희들이 그 주 6일 16면의 대판 형식으로 발행을 하다가 2017년 1월 20일 창간을 맞이해 가지고 주 5일 베닐러판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날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오기 전에 좀 이렇게 봤더니 9,134호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창간 32주년을 맞고 있는 중부매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아젠다를 설정을 하는데, 올해의 아젠다는 요 전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 메가시티 플랫폼이라는 아젠다를 설정을 해서 지역 의제를 기획 취재를 한다든지 회사 경영의 기본 바탕으로다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지역에 미친 영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역 언론회사에서도 상당히 그 심한 타격을 주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신문사도 마찬가지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면 행사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해주는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았나 하는 자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중부매일신문사에서 이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저희들이 12건 정도의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앞에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다시피 우선 그 체육 행사로다가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학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제천 내토기 배구 대회라든지 단양 힐클라임 대회, 또 충주 지역에서 개최했던 그 사과 마라톤 대회,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 행사만 한 4건 정도 1년에 개최를 했었고요. 또 어린이날 저희들이 행사를 5월 어린이날 행사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와 같이 함께 저희 신문사에서 주최를 했으며, 이 학생들에 대한 그 행사를 저희들이 NI 대회까지 또 그 대학 등용문 입시 설명회 등 학생 대면 행사를 약 한 3-4건 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 정규 공연 그 가수뿐만이 아니라 뮤지컬 같은 거를 초청을 해서 상하반기 그런 그 대중 공연도 했고요. 또 찾아가는 그 작은 콘서트라 해가지고 각 청주 지역의 동네 소공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시민 무료 공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매월 거의 한 건씩 한 12건 정도의 그 행사를 했었지만 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에 각종 행사가 대면 행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사도 여기 도표 그래프에서 보는듯이 2019년에는 12건을 행사를 했던 것이 2020년에는 단 2건 비대면 행사, 그것도 비대면 행사 토론회하고 저희들이 그 치안의 날 그 경찰 관련 치안 대상을 저희 신문사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런 비대면 행사만 단 2건을 개최를 했고요. 2021년에는 거기보다 조금 더 한 건 더 해가지고 토론 대회 및 경찰의 날, 그러고 2021년도에 그 20년도에 하지 못했던 도지사기 마라톤 대회를 2021년부터 비대면으로 그 청주 지역의 그 보은, 괴산, 충주시의 종합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그 체육 행사를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행사로다가 그 지역에 있는 시군 대표들이 종합운동장에서 기록 경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대회로 또 비대면 행사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단 3건의 좀 행사를 좀 했고요. 2022년 올해 들어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도지사 기차기 마라톤 대회와 그 NI 대회, 찾아가는 그 시민 무료 공연, 또 경찰의 날 치안 대상 등 해가지고 5건 정도 이렇게 조금 늘어난 추세인데 올해 개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1년, 22년까지 오면서 약간씩 회복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지역 축제를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인 게 9월, 10월부터 지역의 각 축제들이 개최되는 바람에 저희 신문사 입장에서는 경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년 3월 정도면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서 좀 이렇게 뭐라나 각종 사업이 유치가 되고 개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가 이런 그 중부매일에 다양한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 코로나 온 이후 2020년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신문사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시간 외적인 그 뭐랄까 비용 증가랄까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신문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대값 상승이라든지 또 신문 발송비 또 이런 그러한 그 신문 운영 경영에 있어서 그 상당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2020년 코로나 시대 들어와서
한 달에 13,000원씩 받는 그 독자 그 구독료를 2020년 15,000원으로 증액을 해서 2,000원 올려서 그 비상경영 체제에 또 탈피를 하기 위해서 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20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구독료를 15,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경영체에 돌입했는데, 사업의 다각화 도모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을 좀 행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한 게 뭐냐면은 그 동영상 부분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의 다음 네이버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고요. 경영 및 독자 관리를 위한 대책 회의를 저희들이 그 20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장님을 비롯한 저 경영국장 또는 편집국장 계속 간부들은 매일 회의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원래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재 기자들이 다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줌으로다가 좀 회의도 하고, 또 판매나 광고나 그 전 직원에 대한 그 회의를 저희들이 수시로 본사에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비상경영 체제에서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경영의 어떤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는데, 직원들에 대한 그 임금 인상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직원 그 3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전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을 지금껏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영 체제의 도입은 어느 신문사나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부메일의 그 지역 공동체 형성 모델에 대한 그 고민을 해보고 있을 때, 저희들이 지역 언론은 어떻게 앞으로 코로나 시대고 극복해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답은 뭐냐, 지역에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언론이지만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코로나 시대도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 더 집중하자라는 그런 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시민기자 협업 추진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2020년도에는 그 청주 지역의 엄마 기자단 그 맘카페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엄마 기자단을 5명을 활용을 해서 지금 요 밑에 있는 그 저기처럼 그 한 달에 한 번씩 맘카페 기자 5명이 그 통편집을 해서 기자들을 좀 활용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 지역신문 제천 봉화제 사람들하고 옥산 소식, 또 대전 별밭마을 신문의 기자들이 쓴 기사를 저희 신문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에 게재를 해서 그 지역 그 기자들하고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요게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는 올해 2022년 저희들이 시민 기자를 활용한 그 지역 그 민하고 소통,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시민 기자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를 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로서 어떤 지역의 소식을 많이 전하자, 그런 컨셉으로다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민을 위한 그 행사로다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성수 남궁옥분, 이게 이제 무료 저희들이 음악회인데요. 이게 이제 청주시에 좀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무료 찾아가는 무료 음악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시대에 좀 2019년까지 저희들이 개최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3년 만에 올해 다시 지난 10월 14일 날 그 청주 분평동 원마리 공원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그 최성수하고 남궁옥분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 공연이다 보니 그 시민들에게 그 코로나 시대에 힘들었던 부분을 좀 뭐랄까 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했던 그 시민들도 하나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더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저희들이 아까 5건 정도를 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NI를 활용한 그 교육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학생들이 직접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NI 그 초중고 학생 대회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 초등학생들은 가족 신문을 직접 모여서 만드는 그런 거였었고 중고등학교는 토론회를 이게 논술 토론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매년 그 초중고 학생 NI 대회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이것도 그 공모전 그 온라인 공모전을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해라 해가지고 이것도 비대면으로 지금 올해 하고 있고 이게 좀 여기 이렇게 보면은 10월 14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10월 14일 전후해가지고 그 다음 메일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것도 조금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심사 어제 그저께 끝나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 NI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까 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 형성 모델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 모델의 두 번째 모델로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기획 기사를 계속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문이 그 지발이 우선 선정 대상자의 신문사로서 지금까지 지발이 16년째 저희들이 그 선정되고 있는 신문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해에도 5건 기획 취재가 있었고 올해도 여기 앞에 있는 그 4건의 기획 취재를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게재를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10월 말 정도 되면 다 끝나고 이제 정산하고 뭐 서류 정리하고 제출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 저희들이 그 기획했던 이 내용을 보면 충북 군대교육 유산을 찾아서라는 그런 기획 개설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충북 도내에 있는 그 각 학교 건물이 됐던 교육박물관이 됐던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그런 건물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내면에 있는 얘기라든지 거기에 얽혀져 있는 교실에 대한 유래라든지 몇 년도에 어떤 그 누가 공부됐고 거기서 그 어떤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세세하게 찾아다니면서 충북 지역의 전체 그 교육 근대 이 유물들을 찾아다니 10회 정도 지금 나갔는데요. 거의 그렇게 끝나고 10회 정도를 했는데 학생들이나 이런 그 학교 쪽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기획 기사입니다. 또한 그 두 번째 올해 그 했던 독립서점은 살아있다 이 기획 기사는 저희들이 그 7회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7회 한 게 이게 여기 충북만 한 게 아니고 제주도 그 속초, 대전, 세종, 충북, 그 괴산이나 아니면 청주에 있는 독립서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든지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독립서점에 대한 그런 그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그 기획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그 대청호의 눈물이라는 기획 취재를 했는데요. 올해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 16일 날 그 청주에서 그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청호의 눈물, 대청호의 그 규제에 따른 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게 대청호가 사실은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규제가 대청호 생기면서 계속 많았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은 거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대청호 주변을 조금이라도 좀 문이라든지 대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런 제약 때문에 개발이나 뭐 이런 거를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초에서 그 대청호 주변의 그 주민들을 만나서 고민거리라든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또 이런 거를
지역민들에 대한 그 아픈 쓴소리를 직접 들어가는 그런 기획 취재, 이 대청의 눈물을 6회 정도 이렇게 기획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는 지금 청주 FC라고 하는 축구에 대한 프로그램, 이 F3인데요.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청주는 그 잘 알다시피 KB 국민은행 프로농구는, 여자 프로농구는 있는데 남자 축구에 대한 그 저기가 없어가지고 올해 K3 그 프로 축구가 청주 FC가 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해결해야 될 문제, 또 타 지역 그 프로 축구단에 대한 그 운영 방법, 또 어려운 점, 이런 거를 기획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역의 현안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모델을 좀 이렇게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매년 아젠다를 선정해서 기사도 이제 어떻게 쓸 건가 매년 연초에 그 계획을 세워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추진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토론회입니다. 지역의 토론회.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그 관심이 있고 또 가장 이슈가 있는 게 뭔가라는 거를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거다 해가지고 토론회를 가지고 있는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청주 오창에 그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 기념 100일 기념 저희들이 방사선 가속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 신문사가 충북도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2번씩 연기되면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8월 중순에 저희들이 2020년 8월 중순에 오창 방사선 가속기 활용 방안에 대한 그 토론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의 이 오창 방사선 가속기가 상당히 이슈적인 거고, 전국에서 이거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오창으로 유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그때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그 위기의 그 지방대학 해법은 없나, 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자주적인 섞인 말로다가 그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그 떠돌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지방대학 위기는 서울의 수도권에 대학들이 몰려 있다 보니 수도권 지역에 어떤 대학 정책이나 수도권을 좀 대학들은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 남부지방부터 올라오는 그런 지방대학은 사실은 매년 지금 현재 저희 충북을 놓고 보더라도 등록률이나 또 학생 그 입학률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 입학률이 입학해가지고 80%였다면은 한 달도 안 돼서 막 5%씩 빠져나가고 막 이런 게, 휴학계 내고 빠져나가고 이런 게 현실이 많다라고. 10월 달 11월 달에는 대학 교수들이 그 각 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신입생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은 위기의 지방대학 해법은 없나, 이런 그 컨셉으로다가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획기사에 대청호의 눈물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그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대청호 규제 완화를 좀 충북 도민들은 조금 원하고, 또 완화하면서 문의나 아까 기획기사 쓴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그 이슈라든지 또 건의도 하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 중부면에서 한번 그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토론을 해법은 뭔가, 그래서 그런 컨셉을 잡고 토론회 주제를 잡고 다음 주 16일 날, 저 11월 16일 날 청주 고인사박물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지역에서 해법을 찾자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들이 그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그 지명 광고나 또 홈페이지 배너 광고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도 그럼 어떤 사업을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추진할 거에 대한 고민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전문 정보지라에서 이제 이 캐치올 뉴스라는 거를 맨 앞부분에 이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캐치올 뉴스라는 게 뭐냐면은 신문의 지면에 나가지 못했던 이면의 얘기를 저희들이 정보로다가 이제 기사체 비슷하게 이제 좀 다듬어서 동양보고라든지 아니면 그 도지사 아니면 저명 인사들에 대한 그 뒷이야기라든지 또 내지는 지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캐치올 뉴스라는 그 뉴스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그 유료 독자를 요거는 돈을 받고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캐치올 뉴스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2번 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 제작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5개 광고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그 영상 부분인데 5개 광고 분야의 그 사업 부서를 저희들이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무슨 부서냐면은 캐치올 뉴스라고 JB캔이라고 하는 그 저희 신문사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 자회사 JB캔에서 이 5개 광고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저기는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바로 우민타워라고 하는 그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그 각 지자체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만든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광고에 대한 그 운영을 저희 JB캔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셔서 새로 짓고 있는데 그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 광고판 운영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걸 했었는데 다시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 광고판 사업을 저희들이 그 JB캔에서 또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좀 이렇게 비대면 분야의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법은 또 네이버에 저희들이 카카오하고 지금 CP사 선정을 위해서 도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도 저희들이 그 뉴스 검색이나 뉴스 스탠드에는 가입돼 있지만 작년에 이 CP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신문사가 좀 아쉽게 좀 안 됐고요. 청주에서는 CJB 지역 방송이 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전 쪽은 대전일본가 그래서 그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 CP에 선정이 됐나 그런 쪽은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신문사도 이 네이버 다음 포털 뉴스를 제공하기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보도 자료에 대한 그 기사는 자제를 많이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지면이나 반영할 때 보도 자료율을 낮추고 기획 기사나 또 취재했던 부분 그런 기사를 우선 선정을 해서 올리고 이런 쪽을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지금 지역 신문이 가장 애로가 많은 거는 금요일 날 신문 발행하고 난 이후에 그 기획 취재나 뭐 이런 거를 더 올리려고 왜냐면 금요일 이후 토요일 일요일까지 사실은 이 신문에 발행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월요일자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 사이에 그 외부 기사 유입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들이 편집국 그 데스크들은 금요일 날 나와서 부원들이 쓴 기사를 금요일 날 오후에도 마감을 하고 토요일 날은 또 토요일대로 마감을 하고 그런 뭐랄까 즉석 마감이랄까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에 대한 그 가입도 저희 신문사에서 상당히 신경 쓰는 그런 그 비대면 수익 구조의 다변화 이런 쪽에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다가 경영이 참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코로나 오고 나다 보니 신문 독자들도 떨어지고 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식당에 이런 신문이 들어가던 게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절지가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건가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그 연초에 무슨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 독자, 구독자 확장을 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이를테면은 목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장급은 신문 몇 부, 또 부장급은 몇 부, 또 평 기자들은 몇 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한 거는 자기 독자를 좀 확보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신문 확장에 대한 거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상황 점검을 하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 확장 한 부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또 끊어지기는 절지가 되기는 되게 쉬운 부분이 이 독자 확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유지할 건가라는 거를 지금 계속 비상경영 체제에 있어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편집국장하고 계속 회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통계 수치를 내고 확장이 몇 프로 됐는지 몇 부가 됐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아까 요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 우민타워의 저기에 저희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신문에 났던 그 속보 기사 또 그날에 중요했던 기사를 저기에다 계속 그 방영을 하고 또 송출을 하면서 중부매일 속보를 저기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내지는 저희들이 6시에 기사 마감을 하고 나면 그 각 독자들한테 그 오늘의 그 뉴스 취재에 대한 그 저기는 어떤 뉴스가 내일 신문에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뉴스를 취재를 했다라는 거를 독자들한테 지금 발송을 하고 문자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을 올해 그 경영의 방침에 이 아젠다를 저희들이 그 충청 메가시티 플랫폼이라고 정했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의 발전 의제 토론회나 또 내지는 그 기획 취재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 의제를 선정을 하고 또 지역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무료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특히 NI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각 학교 찾아가는 기자들 교육 강의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가지를 못해가지고 줌으로다가 강의도 하는 등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매개고등학교를 줌으로다 강의를 좀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 학생이 됐던 지역민이 됐던 좀 스킨십을 더 많이 해서 찾아가는 소통 강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정책 같은 거는 아까도 그 대청호 눈물처럼 대청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완화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이게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그 저기는 그 충북의 그 김영환 도지사님이 계시는데 그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라 해서 충북 도지사님도 충북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저수지를 활용한 그런 그 정책 개발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어떤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잡아서 정책을 펴나가려고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충청 메가시티 플랫폼이라는 아젠다를 잡은 것도 저희들이 그 충청 메가시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전 충남북 그 세종까지 4개 대전 그까지 4개 그 광역시가 하나의 그 메가시티로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 중부메일이 그러한 충청 메가시티 플랫폼의 뉴스 플랫폼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아젠다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저희 중부메일 신문에 대한 그 2030 경영 비전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충청권 대표 언론에 대한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경영 그 안정과 지속적인 혁신을 꼭 통해야만이 그 충청권 대표 언론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030 비전은 앞으로 계속 펴나가야 될 저희 중부메일 그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경영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신문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코로나 시대에 또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잘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신문사 코로나 시대에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중부메일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신문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러나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또 비대면뿐만이 아니고 경영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또 회사를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인석 국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 중부메일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그 신문사의 위기 상황 그리고 대응 방향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 충청 지역의 그 4개 신문 그 편집국장님 등이 그 참석하셔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사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이라든가 여러 상황은 다르지만 또 주요한 내용들을 또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토론에 참석 하실 분들은 당진신문의 김정훈 기획팀장님, 청양신문의 이관용 편집국장님, 당진시대 최정길 편집국장님, 홍주신문의 한기현 편집국장님 이렇게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일단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그 서인석 국장님 뭐 발제하신 내용도 좋고 또 각사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와 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당진신문의 김정훈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당진신문의 김정훈 팀장입니다. 애초 주제는 그 코로나 시대 그 가져온 충청 지역 신문의 변화된 방향인데 그거와 뭐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그 지역 언론 그 연수 이제 사별 연수 때 받았던 게 제시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각 사별 그 수익 방향,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학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 말씀드려가지고 과연 지역 신문에서 지역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방향 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을 좀 약간 요약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영화나 방송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핵심 지지대 역할을 하는 소수의 그 히트 상품이 그 매출의 그 대다수를 차지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최근에도
각 영화사 보면 뭐 범죄도시 하면은 범죄도시로 매출의 증대를 올린거나, 방송사 같은 경우도 어떤 A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 그거로 해가지고 연관돼 가지고 광고라든가 PPL이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구조죠. 신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신문의 수익 구조라 하면은 그게 구독료와 광고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면서 신문 그 열독률이 점점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신문이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신문은 과연 망할 것이냐? 사실 망할 것 같진 않거든요. 왜? 종이로 읽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아까 이제 그 국무회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NI라든가 신문을 직접 읽으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점점 이제 온라인을 통한 어떤 그 콘텐츠 소비가 더 큰 성과를 보이는 게 또 사실이다 보니까,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구조를 맺힐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용자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소비자나 아니면은 그 모든 쪽에서 그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력적인 콘텐츠를 좀 기획하거나 맞춤형 콘텐츠를 좀 추천하거나, 이용자 성향을 분석해서 이제 투자자 유치하고 마케팅 및 어떤 배급, 그러니까 쉽게 약간 영화나 방송 쪽으로 좀 약간 맞춰진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마케팅은 신문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배급은 저희들이 뭐 신문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그런 콘텐츠를 보내는 부분을 맞췄을 때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쉽게 각 그 저희 사별 연수를 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줬던 방향은, 첫 번째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통한 그 언론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특히나 그 쇼츠 영상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따라 어떤 미디어 활용이라든가 이를 뒷받침만한 어떤 창작자를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언론사에서 미디어 관련한 사람들을 뽑다 보면은 PD 출신들, 뭐 경력 1년 이상들, 뭐 몇 년 이상들 많이 뽑곤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게 현실이거든요. 영화든 영상 쪽 뭐 전공을 해가지고 직접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수도 있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급여라든가 아니면 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경우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문사에서 직접 언론사에서 미디어 그런 사람들을 경력이 안 되더라도 뽑아서 가르쳐서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외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미디어 창작자를 연예인이라고 치면 신문 언론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의 같이 매니지먼트에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하면서 창작자들이 그거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상당히 어떤 언론사의 색다른 어떤 수익 구조가 되지 않을까. 즉 그 직원을 꼭 뽑아서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을 해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 기자가 되든 서포터스가 되든 그런 부분들로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은 대학을 연결해 가지고 신문사 자체가 지역 학습장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해준다던가, 아니면 아까 이제 공연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공연이라든가 토크쇼 대행이라든가 홍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 자체에서 약간 좀 범위가 커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끔 그 보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뭐 블로거라고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블로거 어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감명 깊었던 부분이 서포터즈라는 개념입니다. 블로그하고 블로그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시민 기자들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시민 기자들 같은 경우는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소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취재한 후 글과 사진, 영상 등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올리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은 서포터즈는 뭐 체험단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은 소속된 기업, 기관, 단체 어떤 체험한 후 긍정적인 관점에서 활동 후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사에 대해서 신문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들에 대한 어떤 후기 쓰듯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모아놓는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입소문 통해 가지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민 기자들 같은 경우는 각 지금 현재 지발에서도 시민 기자들 뭐 해가지고 지원하고도 있긴 하지만 각 신문사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시민기자단의 활동에 비례해서 또 서포터즈 활동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지원받았던 부분이 광고주가 있으면 광고주한테는 광고 진행을 받고 광고주를 뭐 지급한다 그러면은 그 후원 그러니까 서포터즈들한테 그런 거를 쓰게 해가지고 반대로 홍보를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신문에서도 약간의 홍보성으로 계속 써준다고 하면은 물론 언론사 자체 내 어떤 그 언론에 대한 어떤 정론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수익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미디어 생태계 자체가 점점점 변화돼 가지고 어떤 심지어 60대 이상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확실히 좀 포인트를 줘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한테 들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크게 미디어가 변하고 있고 현재 세태가 변하고 있으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과 어떤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포인트를 잡아서 그분들에게 어떤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그 다음에 프리랜서이지만은 어떤 그 창작자를 많이 섭외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업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을 같이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삼각연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양신문 이관용 기자입니다. 뭐 앞에서 두 기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저희 청양신문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른 데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많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 많이 동영상 쪽으로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희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우선 잠깐 연역 좀 저희가 청양신문에 대한 소개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청양신문은 창간 올해로 32주년을 맞았고 지바리 선정은 18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청양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가 3만 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중에 저희 구독자가 3,420명입니다. 이 인구는 5가구당 한 집꼴로 들어가는 비율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자면 저희는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 저희
저희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이제 그 여행, 인쇄, 출판, 신문이지만 여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 20년 단 한 건의 여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열독률 같은 게 높다 보니까 주민들 쪽에서 이제 광고나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차별화한 게 청첩이라든가 부고 사소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 이제 1면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겁니다. 1면도 그렇고 24면도 그렇고 예식 광고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 신문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예식 광고가 전면하고 후면을 이렇게 가득 채운 적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 신문 중에서 차별화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 행사가 축소되고 이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식 광고에 단 한 줄만 넣습니다. 그 한 줄로 인해서 다시 또 예식 광고가 예식을 안 하던 그 광고를 안 하시던 분들이 다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익은 다시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마음 전하실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계좌번호. 처음에는 계좌번호를 여기에다 넣는다, 또 온 국민이 있는 신문에 넣는다 했을 때 주위에서 말도 많았습니다.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속 보이는 짓이다. 하지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했지만 한 분, 두 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대중화됐고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식하고 뭐 부고 인사, 개인 할 때는 이 계좌번호를 꼭 넣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극복했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인쇄 출판 쪽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마을 이야기라는 책자를 새로 했습니다. 마을별로. 이게 경영이라는 게 이제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지만 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 이야기, 다른 곳에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는 이제 지역 신문 기자고 주간 신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무엇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얘기를 담고 그거를 책자화해서 그거를 수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신문사가 그렇지만 저희 또한 이제 배너 광고 많이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다 아마 여러 신문사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 위기 극복 방법이 딱히 특출난 방법은 없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우선은 열독률, 구독률이 높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애경사, 대소사 그런 거를 청양신문에 내야 된다. 광고도 똑같다. 그런 거를 함으로써 수익을 좀 창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코로나보다도 더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자를 좀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인원이 10명이었었는데 지금은 6명입니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코로나보다도 청양신문이 겪고 있는 것 중에선 제일 큰 문제가 인재 채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다른 언론사에서 봤을 때는 의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주제가 이제 각 지역 신문사는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있나 코로나를 그건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큰 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종재 편집국장. 코로나 이후 지역 신문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편 돌이켜 보면 지역 신문에 호시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90년대 초반에 지역 신문에 이제 참관하면서 몸담아 왔는데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달라진 환경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초창기 신문 만들 때는 그 뉴스 생산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보람이 있었죠. 우리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끈다 이런 사명감도 있고 그런 이제 투철한 좀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죠. 누구나 맘만 먹으면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보람을 갖고 했었는데 이제 그 영역까지 시민들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냥 좋은 뉴스만 만들면 됐습니다. 콘텐츠 생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생산보다도 유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뉴스를 하나 만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포털에다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다도 올리고 또뭐 개인 여러 가지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문자로 된 것보다는 그 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벌써 2살, 3살짜리들이 그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고 부모님은 식사하고 이런 것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나중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문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그 습관, 생활 양식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그 좀 복합적인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문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업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꼭 정답일까 이런 생각도 또 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뢰를 받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의 지점으로 좀 다시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신문 만들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미디어 제작 영역을 벗어난 지나치게 벗어난 사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신문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신문을 만들고 또 이제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영상 제작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사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신문을 만들면서 지역을 기록하다 보니까 지역 아카이브 사업이 저희한테 또 주 사업을 어느 순간 주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신문사도 그 굉장히 성장을 시킬 수 있고 미래에 그 친구들이 또 신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다각화와 이 백화점식으로 그냥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해나가는 것들은 좀 구분이 좀 돼가야 될 시점이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문 이제 그 뉴미디어 시대에 오면서 굉장히 어렵긴 한데 지방일간지하고 이제 주간지하고 약간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최근에 이제 그 구독자 그 감소 추세 보면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방일간지도 이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간지 같은 경우는 독자가 늘지는 않는데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독자들을 끌고 가면서 그 기간에 우리가 좀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좀 잘 찾아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지역 뭐 일간지든 지역 주간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뭐 뉴미디어 쪽으로 이제 다 빠지고 있는데 뭐 우리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본인의 이걸 연구해서 본인의 미래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다르고 또 지역 주간지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3만에서 10만의 그 시장에서 나오는 주간지 또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그리고 30만을 넘어서는 지역 또 100만에 육박하는 지역이 다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연구하는 이런 좀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지역신문 사장님들 그 만나면 이제 특히 이제 인구 10만 이하 되는 데들은 이제 지역 소멸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신문 만들기 이제 독자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청양일보 청양신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니면서 인구 3만이고 청양 같은 경우는 면 단위가 청양으로 집중돼 있지 않고 보령이나 예산이나 홍성으로 이렇게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거의 뭐 절반 정도만 인구 3만 중에 절반 정도만 청양읍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매출이 지금 한 7, 8억이잖아요. 지금 그 지역 신문 중에 구독자 확보가 4등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세 가구에 한 명이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연구해보고 3만에서 10만의 그 신문을 운영하는 데들이 좀 같이 좀 또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지역별로 좀 세분화돼서 좀 그 사업이든 경영이든 뭐 콘텐츠 제작이든 이런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특별히 좀 준비를 해온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생각난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겸 편집장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 지금 그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두 분이 있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먼저 답변을 드린 다음에 오늘 그 발제하신 서인석 국장님이 좀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은 지역신문 생존을 위해서 인터넷 신문으로 활로를 찾는 방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종이 신문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판도 발행을 하고 또 인터넷판에서 이제 다양한 편집이라든가 그 상당히 질을 높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은 아니지만 인터넷판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 그 지역 신문에서 그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이제 그 서비스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저희가 그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 서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매주 주요 뉴스들을 이제 카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독자들도 그렇고 그 뉴스 서천에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 중에 인터넷 신문, 그러니까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지금 최근 전환한 데가 인천투데이하고 양산 시민신문이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이제 공통점이 양산 같은 경우도 인구 한 30만, 인천투데이 같은 경우 뭐 더 이제 큰 도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작은 소도시에서 이렇게 좀 종이 신문을 만들다가 인터넷으로 전환해서 좀 우리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좀 그 모델로 볼 수 있는 데들은 아직까지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 발제해 주신 서인석 국장님이 추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최종길 우리 편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서론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문사가 사실은 저도 그 입사한 지 한 32년 됐는데 입사할 때부터 사실은 계속 어렵다는 말은 계속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도 한 분야고 또 코로나가 생기지 않으면 또 이렇게 더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또 판단은 듭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지역지에 대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역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맞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과 함께 가는 그런 아이템이나 또 기사나 또 사업 발굴도 그런 쪽으로 하면 또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은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예, 혹시 그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예, 없으신 것 같네요. 그 오늘 그 이 지역 신문에게 이제 코로나 19가 가져온 이제 위기에 대해서 또 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발제와 토론을 했는데 그 말씀하셨듯이 지역 신문은 이제 일상적인 위기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가 더 위기를 이제 가중시킨 결과가 빚어졌고 오늘 저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상당히 이제 그 공통된 말씀하신 것이 이 저널리즘의 가치, 지역 언론의 가치를 지키면서 또 지역 신문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 어떤 균형, 이것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신문의 어떤 본원, 지역민과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수립할 필요성, 그게 또 어떤 면에서 지역 신문의 위기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안마다 하나하나마다 토론하는데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지금 전혀 이야기되지 못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그 여러 나라에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영국 같은 데서도 논의됐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우리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한 3년간 그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 공익광고를 지원하거나 극히 일부의 지자체에서 이제 공익광고를 지원한 거 외에는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요. 도리어 이제 구글이 이제 지역 언론을 2020년인가요?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상당히 어렵고 다음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 논의가 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 오늘 그 전환의 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온 충청 지역 신문의 변화된 방향에 대한 그 발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